구인의 전문가들이 펼치는 치열한 수익률 대결. 여러분들 2시간 동안 쉼없이 진행되는 슈팅스타. 저는 일부 주식설전 진행을 맡은 단타장인 저는 김나은입니다. 간밤 파월 연준 회장의 발언이 나왔는데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빠르면 12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발언에 미증 시도 그렇고 우리증 시도 그렇고 환호를 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이거 예스! 네, 쾌재를 부르게 만드는. 그래요, 네. 드디어 기다리던 그 말이 파월 연준 의장 입에서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미 재작년 지금 이제 2022년이니까요. 말이니까 20년 말 정도부터 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금리를 앞으로 올릴 것이다. 시사를 미리 했었거든요. 21년부터. 미리 시사를 하니까 21년 중순부터 증시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기준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릴 거다라는 시사가 서서히 나왔잖아요.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서서히 이제 증시가 올라갈 만한 여지가 있다. 가능성이 열려 있다. 기대감이 생긴다. 또 주식은 선반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가 여기서부터 너무 김칫국을 마시면 안 되겠지만 조금은 마셔도 되지 않을까. 제가 또 산타랠리 나올 것 같다 어제도 얘기를 했었는데 꼭 바람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올해 이제 마지막 달 12월이 시작이 됐는데 이번 한 달간은 좀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또 어떤 이슈들이 나올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샵 3772번으로는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또 그리고 방송 도중에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다면 포털 검색 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써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한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썰전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슈팅스타 1부 주식설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12월의 첫날 첫 장이었습니다. 간밤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간밤 나스닥 지수가 4% 넘게 폭등을 했고요. 오늘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스피부터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501포인트에서 출발한 코스피, 지난 8월 이후 처음으로 2,500선까지 올라간 건데요. 다만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차익 실현을 위한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이후로는 상승분을 조금은 줄이면서 오늘 코스피는 0.3% 오른 2,479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각각 매수에 나서는데요. 특히나 기관이 오늘은 강하게 매수했습니다. 2,000억 원 넘게 사들였고 개인이 반대로 2,700억 원가량 매도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740선에서 출발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코스피보다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52% 오른 740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9원 10전 내린 1,299원 7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1,300원대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8월 이후 넉 달 만인데요. 오늘 환율은 17원 80전 급락한 1,301원에 개장한 이후 장중에는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장 막판 들어서 또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1,200원대 오랜만에 보는 숫자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습니다. 지금부터 더 자세한 이야기 확인해 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의 심리적 저항선 그리고 지지선이라고도 많이 얘기했었던 환율 1,300원 가격대가 장중에 깨졌었습니다. 와, 이게 환율 1,300원 아래로 떨어지는 게 정말 시사하는 바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현재 1,3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지만 1,300원 아래로 이제 뚫고 내려오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추후에 이제 1,200원 초반대 그리고 이제 1,200원 아래로도 환율이 어서 떨어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언급이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친 게 아닌가 예상이 되고요.
오늘 이런 신나는 그리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산타랠리 나올 거라 기대해보면서 오늘 또 잘생긴 2명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대장 전문가님, 다비드 전문가님 출연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주 기분 좋은 날이죠. 네, 오늘 이제 썰전 첫 번째 주제부터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월 12월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시사. 인상은 계속한다. 인상은 계속하지만 전 좋은 것만 듣고 싶어요. 네, 이제 속도 조절을 한다라는 게 중요하죠. 어차피 주식은 선반영이니까요. 자, 먼저 주대장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또 흥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또 팩트를 잘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네네. 인상을 속도 조절한다 그랬지 안 올린다고 한 적은 없다. 네네. 또 이러다가 물가 또 안 잡히면 또 급격하게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태도에 언제든지 또 휙휙 바꿔버릴 수 있는 거니까. 네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을 이렇게 좀 저버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고점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네네. 쇼커버링이라든지 아니면 저가 매수세도 들어오는 시기니까 네. 물가랑 역시 이제 경기 지표들을 많이 살펴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런 부분도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물가 당연히 중요하죠. 여기서 더 큰 폭으로 오르면은 당연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죠.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침체를 크게 걱정할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GDP도 그렇고 다른 국가들의 GDP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교역이 괜찮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교역이 이제 코로나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갑자기 감기에 걸려서 우리 서로 교역을 하지 말자 잠깐 동안 이런 일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쇼크가 오고 증시가 무너지고 약간 이런 식의 이제 모습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역 상태는 그래도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수를 하락했을 때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밸류에이션 아니겠습니까? 지수가 만약에 지수가 한 20% 빠진다 하더라도 돈을 그만큼 벌어들이면 그래도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수가 너무 올라서 50% 빠져도 아직 밸류에이션 낙폭이 한참 남았어. 아직도 한참 남았어. 그러면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주면서 시장이 좀 낙폭을 보였던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반등장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금리에 대한 그 기대감이잖아요. 그 기대감에서 좋은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12월 달 일단 출발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저도 나쁘지 않게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WTO에서 이제 내년에 교역량 내년은 교역량이 한 1.0%, 올해는 3.5% 증가, 내년에는 세계 교역량이 1.0% 증가 예상으로 그래서 소폭 둔화된 예상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도 좀 체크해 보시면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를 좀 차근차근 내년에 좀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 좋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역량이 이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다면 과거에 이제 해운 관련된 종목이나 유통주들 혹은 이제 물류 쪽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었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또 물류나 운송, 해운 이런 쪽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비드 전문가님께 같은 주제를 놓고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요새 기분 좋은 분위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또 너무 들떠가지고 행동하면은 또 한번 세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좋기는 한데 우리가 이 부분을 냉철하게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올해 시장에서 좀 급락이 나왔었던 그런 타이밍들을 보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마음을 놓고 약간 좀 환호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항상 좀 뒤통수를 좀 맞았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반복이 됐었는데 사실 12월 달 증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산타가 오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어떤 분들은 기대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걱정도 하시고 하는데 저는 뭐 이번 12월 달이 뭐 산타는 꼭 못 온다 하더라도 적어도 뭐 루돌프 정도는 좀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 뭐 네, 시장의 변수들과 뭐 경기 침체는 이미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올라갈 만한 분위기는 아니죠. 근데 그동안에 근 뭐 1년 동안에 낙폭이 굉장히 좀 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뭐 반발 매수세의 기대감들이 단발적으로 반응을 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일단은 더 맞지 싶습니다. 일단 이번에 그 연준 파월 의장의 연설 일정은 앞두고 시장이 긴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지난번 CPI 발표가 나오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서 좀 나왔었는데 그 행사가 있기 전에 연준에 있었던 그 매파적인 그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주요 의사들이 조금 매파적인 발언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특히나 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뭐 매파적인 발언을 좀 자주 하기로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런 멘트들이 이제 계속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증시도 그 전에는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왔고, 시장은 사실 투자자들이 원하는 답변을 해주면은 반등을 하고 급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미증시에는 좋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 그 좀 투자를 하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 어제 미증시를 보고 개장 전엔 좀 환호를 하시다가 오늘은 막상 에이 뭐야 약간 이렇게 좀 아쉬우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난번 CPI 발표 시장이 급등을 했을 때도 우리 증시가 이제 처음에는 잘 못 따라갔죠. 일단은 분위기를 좀 맞춰가고 분위기를 이제 미증시가 이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확신과 그다음에 이제 눈치 제기가 좀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우리 증시도 이제 12월 초에는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12월 달에도 이제 여러 일정들이 있죠. 첫 번째는 이제 그 FOMC가 있고, 그다음에 항상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CPI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달의 일정을 보니까 CPI 발표 같은 경우는 12월 13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직후에 이제 FOMC가 그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간격이 좁고 아직 좀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CPI 발표 전까지는 일단은 뭐 기대 심리가 좀 불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FOMC에서는 뭐 이제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 지금 뭐 경기 침체 관련해서 그 뭐 기간이라던가 강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추가적인 발언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시장이 바닥에서 좀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거에 이제 코로나 때 이후에 시장이 막 랠리를 보였던 그런 상승 장세랑은 약간 좀 거리감이 좀 있죠. 그래서 막 우량주들이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잘 가고 이런 장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뚜렷한 개인적인 뭐 개별적인 재료라던가 이슈 테마 이런 종목들이 뭐 여전히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좀 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 다양한 뭐 재료주들의 좀 순환 장세를 좀 이용을 하셔서 아직은 뭐 이제 뭐 거침없는 우량주 투자, 멀리 보는 투자들보다는 지금 이슈에 좀 더 주목하는 그런 이제 좀 모멘텀적인 투자에 집중을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모멘텀적인 투자에 좀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고요. 내일이죠. 바로 이제 한국 시간으로 내일 12월 2일 금요일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됩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 어떻게 발표되는지 역시 또 중요합니다. 내년 이제 1월 우리나라 기준금리 발표를 어떻게 방향성을 잡을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만큼 12월 2일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 이후에 그 바로 다음 주인 12월 13일 화요일로 알고 있는데요. 12월 13일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15일에 바로 이제 그 물가지수를 보고 연은해서 기준금리 결정을 할 텐데요. 과연 이제 물가가 얼마나 잡힐지 그 여부를 보고 속도 조절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12월 달 초중순에 있는 이 물가지표들, 우리나라와 미국의 물가지표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를 공개해 주시는데요. 여러분들 이 종목 정답을 맞춰주시면요. 어떤 종목인지 맞췄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바로 말씀드릴게요. 많이 참여해서 커피 쿠폰 받아가세요.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오셔서요.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하시면 바로 이어지는 8시 다비드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무료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편안하게 오셔서 오늘 방송 끝까지 듣고 다비드 전문가님의 종목 힌트까지 들으신 다음에 종목을 맞춰주시면 추첨 통해 여러분들 커피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이트 입장하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이어서 썰전 두 번째 주제 바로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연이은 수소경제정책 발표 이슈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수소 관련 ETF가 탄력받는 것인가 이 주제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수소 역시 이제 네옴시티 쪽과도 많이 연결이 됐었고 아무래도 전 정권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수소 관련된 산업 육성이 굉장히 강력히 집중이 됐었던 만큼 과연 이번에도 집중이 돼서 육성이 될지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산업이 경기 민감주인데 경기가 이제 다시 생각보다 안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다시 좋아질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강점인 수소차와 더불어서 수소 관련된 종목들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이 주제에 대해서 다비드 전문가님께 마찬가지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뭐 또 ETF라는 게 생기게 되면 이게 또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이제 매수를 어떻게 보면 좀 기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도 정말 많이 올라간 그 어떻게 보면 증시 상승의 배경에는 연기금에 정말 꾸준히 기계적인 매수세였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이런 펀드들이 들어오게 되면 정말 기계적으로 사기 때문에 꾸준한 매수세로 인해서 수소 관련주들 우상향 패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뉴스에서도 이렇게 나왔다시피 그러니까 좀 수소 관련 ETF가 요즘에 좀 상승세가 잘 나오고 수익률이 좀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테마성 그런 종목들보다는 사실 뭐 이제 뭐 하나솔루션,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 뭐 이런 거 아니면 포스코 케미칼 이런 이제 좀 대형주들이 보통 ETF의 지금 대표 종목으로 이제 꼽히는데 최근에 뭐 시장이 반등했었던 요인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다방면에 그런 좀 외부 영향들도 있어서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전에 우리 그 방송을 통해서 수소 관련 정책 관련 이슈가 나왔었을 때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조금 좀 시간이 전인데 정부에서 계속해서 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재탕을 하기 때문에 수소에 대한 미래 전망은 굉장히 좀 좋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좀 강력한 모멘텀과 이슈들이 좀 더 더해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죠. 여전히 뭐 지금에서도 우리 정부 안에서는 수소 육성 산업, 수소 경제 뭐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정책 발표들을 해주고 있고요. 뭐 최근에 뭐 관련해서 뭐 지원책이라든가 뭐 규제 완화 관련된 이슈들 이런 것들은 뭐 심심찮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뭔가 되게 더 좀 강력한 모멘텀과 조금 더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했었는데 이번에 그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이 우리나라를 방한을 하면서 거기에 좀 결정타를 좀 찍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사실 뭐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주로서도 잘 움직임이 나왔었죠. 네옴시티 쪽으로도 이제 연결고리가 좀 이어지면서 또 좋은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한 이후에는 여태까지는 지금 그런 그림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옥석 가리기 느낌들이 났어서 과거에 이제 좀 기대감으로만 움직였었던 뭐 거품이 껴있다 이렇게 평가되는 종목들은 차익 물량들이 좀 많이 떨어졌었고 반면에 이제 뭐 실질적인 MOU 체결이라던가 실질적인 기대가 되는 혹은 뭐 이제 빈살만 왕세자 입에서 직접 나온 그런 섹터 쪽에서는 여전히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좀 수소 섹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얘기 나온 내용으로 보면은 빈살만 왕세자는 우리나라와 이제 수소 쪽 그다음에 이제 SMR 원전 관련된 그다음에 탄소 포집 이쪽과의 이제 공동 협력을 좀 원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이후로 수소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그 컨소시엄이 그다음에 이제 그 사우디 국부 펀드랑 이미 뭐 대규모의 뭐 9조짜리 MOU를 좀 체결했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우디에서 이제 뭐 네옴시티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사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기름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이제 오일머니를 굉장히 좀 많이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수소에 집착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면서 이제 뭐 탈탄소 얘기들도 나오고 뭐 화석연료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좀 그 기피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잖아요. 근데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지형적으로도 이제 뭐 태양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그린 수소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좀 좋은 여건이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우디에서는 이제 뭐
기름에서 이제 그 다음 대체 에너지 수단들을 계속해서 좀 찾고 있는 거고 미래에 대한 좀 준비를 제대로 좀 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 이상의 좀 뭔가를 좀 계획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뉴스들이 좀 더해지고 있는 만큼 실수해가 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지금 시장에서 뭐 망세자가 왔다가 다시 뭐 돌아가긴 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 수소 이슈 관련된 그다음에 실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종목들을 준비를 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이런 정보를 좀 같이 공유를 했었던 이 수소 정책 그다음에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들, 수소 경제 발전에 실수혜가 되는 이런 종목들 이런 것들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의 실제 계좌 수익으로 잘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수소 관련된 종목들을 통해 우리가 이제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지 여기에 관련해서도 좀 자세하게 다비드 전문가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문가님, 오늘 이어지는 8시 온라인 공개 방송 또 강의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오늘 종목이 그러면은 수소 관련주를 준비해 주신 건지 또 이제 강의를 통해서 어떤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 혹시 종목이 수소 관련주인가요? 네, 뭐 사실 그거는 제가 방금 살짝 예고편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관이 짓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요즘에 그 같은 강의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 무료 방송을 매주 준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주 만세를 부르고 계시고 제 무료 방송에 오신 분들 아니면 장중 공개 방송에 오신 분들은 요즘에 뭐 굉장히 두둑하게 좀 신이 나고 계신 상황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요즘 차트 패턴과 급등 패턴들이 굉장히 좀 잘 맞아떨어지고 있어서 뭐 오늘도 좋은 수익으로 좀 이어졌었고 그다음에 같은 패턴 안에 포착되는 그런 종목들의 랠리들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재료적으로도 충분하고 제가 알려드리는 강의 패턴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이 뭐 실제로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기대에 맞춰서 또 좋은 강의와 거기에 맞는 걸맞는 종목들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또 넘어오셔서 이번 주 혹은 또 다음 주 초까지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매일 수익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여러분들 이 실전 매매법 강의 이번에 4탄으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이런 좋은 정보, 고급 정보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참여 방법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셔서요. 슈팅스탁이라고 검색창에 입력해 주시면 바로 이어지는 8시 다비드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무료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편안하게 오셔서 여러분들 강의, 종목까지 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이번에는 주대장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뭐 우리나라 현대차 쪽에서 수소차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네. 굳이 수소차가 아니어도 또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 수소 네. 에너지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뭐 네옴시티 중동하고도 연관이 좀 되는 것 같던데 네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나아갈 방향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뭐 그 시점이 폭발되는 게 어느 시점이냐가 이제 그쵸. 중요한 것 같고 어떤 전기차가 2020년도에 폭발할지 그쵸. 19년도에 폭발할지 몰랐던 것처럼 그쵸. 그 시점이 좀 중요하시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좀 당겨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이제 파키스탄 폭우 사태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랑 또 연관이 있나요? 폭우 사태랑 수소가 어떻게 연결되죠? 왜냐면은 지금 매년마다 뭐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어요.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자연재해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국토가 3분의 1이 물에 잠겼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보다 뭐 3, 4배 이상 큰 이제 땅입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지도를 한번 봐보실게요. 파키스탄 지도를 봐보시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나라예요. 근데 국토의 3분의 1이 물이 잠겼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비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나만 그냥 다 잠겼겠네요. 그쵸. 어마어마하게 왔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제 뭐 2011년도까지만 해도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뭐 700만 명, 500만 명 이랬는데 이번에는 또 3천만 명 이상의 이제 피해자가 생겼단 말이에요. 점점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린 에너지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가 논의가 될 수밖에 없고 파키스탄에도 이번에 피해 복구로
42조를 내놔라 선진국들이 뭐 이런 식으로 좀 내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수소 괜찮은데 뭐 그린 에너지 이런 쪽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종목별로 뭐 실질적인 사업 연관성이나 이런 걸 따져보면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고 이슈가 불면 테마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은 등락률 좀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파키스탄 영토의 3분의 1이 잠겼다니 전 지금 상상이 잘 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저 정도 이제 물에 잠기면 거의 뭐 남한 땅이 거의 잠기는 수준인 것 같은데 이만큼이나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그만큼이나 지금 현재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2020년부터 전기차가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 다음은 뭐 수소와 수소차 관련주들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서요. 자, 이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려되는 종목들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시장은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왜 안 올라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우려되는 종목들, 그 종목은 갈 겁니다. 그 종목은 매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문가님들께서 속 시원하게 지금부터 알려주실 테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종목 신청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나은 앵커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은 다비트 전문가께 부탁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두산퓨얼셀이라는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48,000원에 비중은 10%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두산퓨얼셀 우리 시청자님은 수익권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기업 내용 자체는 저는 뭐 굉장히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좀 잡았었던 매수 타이밍 혹은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밀려버렸었을 때 놓쳐버린 그런 매도 타이밍 이런 것들이 좀 아쉽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요, 이 두산퓨얼셀을 이미 좀 물려 있으신 상황이고 비중이 크지 않으시다라고 한다면은 좀 추가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많이 조정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종목이 이제 힘을 좀 더 써주려고 한다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저항으로 받고 있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36,000원 정도 여기까지는 좀 올라서야 그 다음부터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매도를 하는 거는 좀 부담이 좀 되실 테니까 추후에 이제 36,000원 위쪽에서 주가가 좀 머물고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저는 비중을 조금 추가를 해서 일단은 탈출을 목표로 좀 더 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뭐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이쪽 테마와 이슈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미래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타이밍과 좋은 좀 기술적인 흐름을 통해서 타이밍만 잘 맞춰서 단가를 낮추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충분히 탈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산퓨얼셀은 단가를 좀 낮춘 다음에 배수가 부근이 온다면 탈출하는 것을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EM코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매수가 4,000원, 비중은 적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자, 마찬가지로 수소 관련주입니다. EM코리아는 어떤 매도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종목 상담을 좀 오늘 방송 컨셉에 맞춰서 좀 보내주시나 싶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거는 차트를 좀 바로 볼게요. 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써주질 않으셨는데 지금 4,000원에서 매수를 하고 2,750원 갈 때까지 매도를 안 하고 버티다가 오늘 이제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고 거래량이 늘어났죠. 그러면 뭐 당연히 이 상황까지 가지고 오셨다라고 한다면은 뭐 저는 뭐 10번을 물어보셔도 조금 더 기다리고 타이밍을 좀 더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제 먼 추이로 본다라고 하면은 낙폭은 뭐 충분히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원웨이 하락세가 나온 이후에 기술적으로도 지금 바닥을 좀 잡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오늘 뭐 주목해볼 만한 내용들은 최근에 이제 과거에 나오지 않았었던 대량 거래량들이 바닥을 돌파하려는 이런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좀 보여진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에서는 상방의 돌파를 지속적으로 좀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 차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저는 굉장히 좀 수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반응이 잘 나왔고요. 거래량도 충분했고 그다음에 전고점과 이런 장기 이평선들을 뛰어넘는 이런 그림들은 추세의 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도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돌파 구간 그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시장이 급락이 나오기 전에는 충분히 이제 바닥 돌파를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방향을 좀 보였었던 종목인데 그게 이제 뭐 다시 한번 재차 힘을 좀 쓰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근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셨던 이 4,000원 이 구간이 과거에 거래량이 많았었을 때 여기에서 이제 그 투자자들이 많이 달려든 자리라서 매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중은 잘 모르겠어서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긴 좀 어렵지만 비중이 좀 크시다고 한다면은 뭐 4,000원 부근에서는 일단은 비중을 좀 가볍게 하시고 그다음에 가벼운 잔량으로는 돌파를 시도를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000원 부근에서는 비중을 좀 덜어내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주대장 전문가께 종목 상담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푸른저축은행인데요. 매수가가 16,000원에 역시 좀 비중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은 일단 없는 상황인데 푸른저축은행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비중을 얼마인지 이제 안 적어주셔가지고 대략적인 뭐 비중이 한 100%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한 50%라고 생각하고 좀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가격을 보시면 어떻죠? 이게 가격을 보면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락을 크게 밑으로 뚫고 내려가진 않아요. 예. 크게 이렇게 뚫고 내려가진 않습니다. 가격을 이렇게 월봉으로 본다 하더라도요. 그죠?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건 무슨 이유냐? 바로 이제 배당 수익률 때문이거든요. 지금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 배당 수익률 한 5% 가까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제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면 요만큼 배당 수익을 주는 종목들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 시기가 오면 금융주들이 굉장히 다 강세를 보일 거란 말이죠.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좀 많이 강세를 보여서 먼저 떠버렸지만 푸른저축은행은 아직 뜨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배당 여력에 대해서도 지속성이 굉장히 있는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금융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뭐 10,000원이나 뭐 8,000원으로 떨어진다면 당연히 배당 수익률이 더 올라가겠죠. 7%, 뭐 6%, 7%, 8%까지 내려가겠죠. 가격이 더 떨어지면. 그러면은 저는 추가 매수 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그리고 수익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추가 매수했을 경우에 수익이 가능한 거고 현재 16,000원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안 하신다면 일단 매수가 탈출을 목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000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좀 낮추시고 수익 실현, 배당까지 충분히 다 챙길 수 있을 것 같다. 만약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 좀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제주은행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수가가 9,400원에 비중은 5%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수익권에 있으신 상황입니다. 이게 아마 수익을 보고 있다 보니까 정리를 해야 되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틀간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가격적인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격적인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분봉 차트입니다. 분봉 차트. 저는 이 제주은행은 굉장히 높은 가격선을 잘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는 아무래도 좀 모멘텀으로 가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과도한 낙폭이 없다면 계속 홀딩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대한 그럼 낙폭선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잡아야 됩니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9,400원에 저렴하게 잘 사셨으니까 과감하게 10,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나는 들고 가겠다 라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이제 가격을 한번 띄워놓으면은 이제부터는 좀 모멘텀만 있고 이슈만 있으면은 훅훅 또 올라지기 때문에 좀 10,0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정확하게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대주주가 신한금융지주인데 물량을 75%나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대주주인 신한금융지주가 매도를 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온다 이러면은 빠르게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수익권에서 계속 홀딩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계속해서 제주은행을 홀딩하는 것을 권유를 해드렸고요. 대주주인 신한은행이 매도 스탠스가 나온다면 그때는 함께 좀 정리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보다 원활한 종목 상담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매수가와 비중까지 꼭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방송 당일 썰전 주제와 관련 있는 종목이라면 조금 더 채택률이 높기 때문에 미리 전문가들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오늘의 썰전 주제까지 확인해 보시고 종목 상담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저희 주식 썰전은 화면으로 정리를 하고 오시죠. 네, 2시간 동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수익률 대결, 슈팅 스탁 수익률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을 트레이딩하고 최대 편입 종목은 5종목으로 제한합니다. 편입이 제한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총 500억 이하 종목, 투자 주의, 한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요.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현황 만나보시죠. 와,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지금 현재 1부 전문가님들 누적 수익률 492%, 그리고 2부 전문가님들 누적 수익률 414% 유지해주고 계십니다. 와, 1부 전문가님들 수익률이 갑자기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벌써 한 80% 정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다크헌터 전문가님이 무려 누적 수익률 150%를 달성해 주시면서 대단한 수익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개별 순위 만나보시죠. 자, 먼저 공대원 대표님 현재 9위. 네, 오늘 일동홀딩스 약수익 구간에서 4% 수익 실현 마무리해 주셨고요. 누적 수익률 31% 기록 중이십니다. 매도 종목 탑5는요. 현재 한미글로벌 두 자릿수 수익률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8위. 네, 다비드 전문가님 현재 누적 수익률 55%. 와, MBT가 25%. 예, 주시고 나서 바로 급등이 이렇게 많이 나오다니요. 놀랍습니다. 네, 지금 현재 MBT 강한 상승 랠리 여전히 보유 중이시고요. 매도 종목 탑5 보겠습니다. 네, S트래픽. 현재 보유 종목에도 S트래픽이 있는데 지금 매도 종목 탑5에도 1위에 S트래픽이 있네요. S트래픽 추가 급등 계속 나올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신소재, 그린케미칼까지 두 자릿수 수익률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7위 저풍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85%, 현재 4종목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도 종목 탑5를 만나보면요. 네, 현재 경동도시가스 34%, 포니고토 23%, 원익PN이 20%, 네, 푸른저축은행과 효성중공업 13%, 12%로 굵직굵직한 수익률, 한 번 슈팅 나오면 굵직한 슈팅 보여주는 분이죠. 네, 이번에 경동도시가스 슈팅이 나오면서 85% 누적 수익률 기록 중이십니다. 자, 다음으로 6위 만나보겠습니다. 네, 상한 김영덕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91%, JYP엔터 15% 수익률까지 올라와 주었네요. 매도 종목 탑5 보겠습니다. 네,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외에 이제 현대무벡스, 모아데이터 두 자릿수 수익률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5위 만나보겠습니다. 주대장 전문가님, 카카오페이 6.4%로 수익 실현해 주셨고요. 어제도 급등 나오면서 와, 이거 그저께였나요? 보유 종목 5종목이 다 마이너스 상태여서 완전 무결. 모든 종목 수익 실현에 금이 가는 게 아닌가 우려를 했는데 어제 한 종목 수익 실현해 주셨더니 오늘도 카카오페이 수익 실현해 주셨습니다. 현재 3종목 마이너스인데 이 종목들까지 끝까지 수익으로 나올지 완전 무결, 완벽 매매를 마무리하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매도 종목 탑5는요. 어제 그 종목이 경동도시가스였죠. 급등 나오면서 바로 수익 실현해 주셨고요. 27% 수익 실현, 한신기계, 한미글로벌 2회에 달하는 13% 수익, 그리고 유신 12% 수익 눈에 띄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109%까지 올라와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4위 만나보겠습니다. 네, 4위는 이주연 대표님 현재 119% 누적 수익률, LS전선 아시아 5% 수익 구간에서 매도해 주셨습니다. 매도 종목 탑5는요. 네, 현재 풍국주정 34%, 액터소프트 25%, 히림 20%, 피플바이오와 휴마시스까지 수익 실현 굵직굵직하게 해주시면서 119%까지 현재 누적 수익률 기록 중이십니다. 자, 다음으로 3위 만나보겠습니다. 와, 3위도 119%입니다. 너무 치열합니다. 지금 현재 신호주 대표님 CJ, CGV 25% 수익 중인데 여전히 보유하고 계시고요. 5종목 모두 채워주셨습니다. 매도 종목 탑5는요.
네, 현재 웰크론 22%, 일진파워, 그리고 네오이즈홀딩스, 사마네트웍스, 팜스토리까지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 중이시고요. 현재 뒷심을 발휘하면서 단기간에 쭉쭉 종목들 급등 보여주고 계십니다. 과연 끝까지 상위권 경쟁 어떻게 진행될지 손에 땀을 쥐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2위 만나보겠습니다. 네, 2위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로열로더를 꿈꾸고 계시죠. 다우데이터. 와, 지금 말씀해 주시고 나서 다음날 급락해서 깜짝 놀랐는데 상남자 테스트 통과하니까 지금 수익률이 무려 41%. 와, 다우데이터는요.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만만의 콩떡이었습니다. 그 오른 데서 41%가 더 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끝을 모르고 달려갈지 기대해보면서 네 종목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도 종목 탑5는요. 네, NC소프트 26%, 유신데모 17%, 이노대 16%. 어제 이노대비 또 1등 공신이었죠. 1위로 올라가셨는데 오늘 왜 2위로 내려오셨을까요? 선진뷰티 12%까지 달성해 주셨는데 누적 수익률 143.92%를 넘어서는 전문가가 있단 말입니까? 그 전문가님 누구시죠?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꼴등부터 시작하셨거든요. 9등부터 누적 수익률 마이너스 50%부터 시작하셨는데 한 달 만에 플러스 150%. 와, 거의 한 달 만에 누적 수익률 200%를 보여주셨습니다. 삼영화학 9%, 일성건설 24%, 핀텔 6%, 일성건설 오늘 급등으로 누적 수익률 무려 150%를 기록해 주시면서 매도 종목 탑5 만나보죠. 예, 내가 수익률 대결하면서 1등을 놓친 적이 없다 말씀해 주셨는데 설마 꼴등에서 1등으로 갈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히림이 역전의 스타트를 알리는 종목이었죠. 지금 단일 종목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58%. 지금 2위에 지금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과연 다우데이터가 저 58% 수익을 넘어설지 기대해보면서 지금까지 9위부터 1위까지 순위 만나보셨습니다. 지금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너무 치열해지고 있는 수익률 대결입니다. 5위부터 1위까지 한 종목 급등이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야, 이렇게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해보면서 지금 현재 가격 변동 있는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JYP 엔터테인먼트 목표가 64,000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해 주셨습니다. 과연 JYP 엔터의 쭉쭉 급등 랠리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종목 AS 만나봐야 되겠죠? 자, 먼저 주대장 전문가님 종목 AS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로보트, 로보카, AI, 터미네이터. 네. 한 종목도 손실이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래도 됩니까? 아직까지는 그런데 예. 또 봐야죠. 열심히 해봐야죠. 저는 네. 솔직히 이번에 그거 깨질 줄 알았어요. 네. 아니 근데 어제 경동도시 갔어요. 마법처럼 올라가가지고 네. 수익 실현해 주시고 네. 오늘 또 카카오페이 올라가가지고 수익 실현해 주시고. 네. 야, 이 순위를 떠나서 이런 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종목을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이게 네. 방송에 나오기 전에 방송에 나오려면 추천주를 해야 되니까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그쵸? 5종목까지만 보유할 수 있거든요. 제약이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 수익을 내고 있습니까? 다행히 잘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카카오페이 전략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주대장이잖아요. 전 대장주를 발굴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수익률 게임도 너무 치열해져서 너무 재밌고 좋지만 카카오페이도 잘 대응을 하면 충분히 대장주의 성격이 있을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차트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아직은 매물을 좀 소화하는 구간대입니다. 근데 이 구간대가 매물이 소화가 되고 나면 이제 좀 펄펄 좀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지금 5만 원에서 6만 원대 이 구간 조금 횡보하는 모습 보이다가 돌파 나오면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속 목표가까지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매도 종목, 이게 지금 편입 종목이 5종목이 최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도는 해주셨지만 또 대회도 끝나가기도 하고요. 목표가까지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비드 전문가님의 종목 AS 만나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지금 MBT가 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사고 쳤어요.
그냥 바로 급등이 나와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데 태경 BK 그리고 이제 MBT까지 한번 종목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도를 또 안 해주셨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궁금합니다.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 종목을 이제 뭐 편입을 좀 흐름을 기다리다가 또 종목을 바꾸려면은 매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멀리 보고 가져가고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좀 빛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종목들을 계속 좀 소개를 시켜드렸죠. 그중에 뭐 포스코 엠텍이라던가 뭐 태경 BK 이런 거는 제 포트에는 수익률이 뭐 6%, 4% 이렇게 좀 짧게 찍혀버렸는데 지금 뭐 50% 아니면 뭐 3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좀 있죠.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 그다음에 좀 가치가 점점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종목들은요. 뭐 시장에서 뭐 타이밍이 어떤 거는 빨리 올 수 있고 어떤 거는 뭐 시간이 조금 좀 지날 수도 있고 하니까 전략대로만 잘 맞춰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MBT라는 종목이 좀 잘 갔죠.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날은 딱 이 구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충분히 뭐 선취하기도 좋은 자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제 무료 방송에 계속 오셔서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 이것 때문에 추천했구나를 알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였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강의 패턴에 맞춰서 급등 전에 선취할 수 있는 이런 공부들을 항상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MBT는 뭐 거의 뭐 상한가에 달하는 그림들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도 이 다음에 MBT 후속을 잡을 수 있는 종목들 준비를 또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공부하시고 다음 급등주로 또 빨리 순환을 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상한가에 안착할 뻔했던 이 MBT 후속주 오늘 바로 공개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하이라이트 그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만나보시죠. 네,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먼저 나에게 패배는 없다, 손실은 없다. 완벽한 매매를 추구하는 주대장 전문가님의 현재까지는 승률 100%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아직 수익은 안 나갔지만 매도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땐 모조리 수익 실현해 주셨어요. 후속주 기대 안 해볼 수가 없죠. 네. 후속주 어떤 종목일까요? 후속주는 LX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입니다. LX 인터내셔널이요? 네, 어떤 기업일까요? LG그룹 계열사이기도 하고요. LX 기업으로 최근에 이제 출범을 했죠. 그 회장님께서도 다들 아시겠지만 LG에서 뭐 2차 전지 관련한 그런 사업을 이끌으셨던 그 회장님이 또 LX 그룹을 또 이끌어 가지고 계십니다. 추천한 이유를 조금 설명을 해드려보면요. 일단 석탄 가격이 지금 굉장히 크게 상승했습니다. 석탄 가격이 크게 상승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배당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8.7% 이제 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해서 6.9% 정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석탄 가격이 최근에 또 상승을 보여서 이게 지속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LG가 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관련한 이제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니켈 매장량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켈 LG 뭐 에너지 솔루션이 거기서 공장을 짓고 있고 현대차랑 그래서 이 LX 인터내셔널이 니켈 광산을 매입한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혜도 기대가 됩니다. 자, 이 종목 목표가를 좀 선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목표가를 설명을 드리면요. LX 인터내셔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5만 원 잡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7,3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X 인터내셔널 과연 또 역시나 완전 무결 매매를 이어갈지 기대해보면서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27,3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어지는 다비드 전문가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는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알려드립니다. 자, 우리가 또 어떤 종목인지 맞춰야 되는데요. 전문가님, MBT 후속주라고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25% 여전히 보유 중이시지만 이런 급등 또 맛보고 싶습니다. 후속주 어떤 종목인지 힌트 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앞에서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수소 연료 전지 관련된 종목입니다. 거기서 이제 핵심 부품을 좀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기능들이 좀 있는데 메타버스 쪽에서도 세계 최초의 핵심 기술을 좀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MBT가 오늘 뭐 준상한가 나오기 직전의 패턴과 동일한 그런 이제 좀 매집의 단계들이 차트에 포착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잠시 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얼른 들어오셔서 전략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종목 여러분들 한번 받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여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요.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바로 이어지는 8시 다비드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의 MBT 급등주 후속 전 차트 패턴이라고 하니까요.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맞춰주시고 여러분들 정답자분들에 한해서 추첨 통해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답도 맞추러 여러분들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슈팅스탁 1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2부 쇼미더스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